박수홍 씨의 친형이 박수홍 씨의 재산 약 100억 원을 가로챘죠. 저라면 그 돈을 이런 방법으로 찾아서 다홍이한테까지 이렇게 증여를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신문 기사와 박수홍 씨의 주장에 의하면 30년 전에 처음에 이제 박수홍 씨가 이제 연예인 생활을 시작할 때겠죠. 그때 이제 형한테 형 매니지먼트 좀 봐줘라고 부탁을 하면서 형 3, 그리고 나 7, 즉 30%대 70%씩 나눠 갖자라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수홍 씨의 형한테 맡긴 결과 박수홍 씨 형이 회사를 설립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매니지먼트 회사의 지분이 박수홍 씨한테 70%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분이 그 형과 심지어는 그 형수 그리고 그 조카들의 명의로 돼 있다는 것을 최근에 발견했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고 그 매니지먼트 회사의 그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자기네들 그 일반 그 생활 비용으로 막 펑펑 썼다는 게 박수홍 씨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사, 박수홍 씨 돈으로 설립한 또 다른 회사겠죠. 그 회사의 그 소유로 되어 있는 8개의 상가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가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월세 4천만 원을 전혀 박수홍 씨한테는 안 주고 자기들끼리 펑펑 쓰면서 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게 박수홍 씨의 주장이에요. 박수홍 씨는 형이 평소에 경차를 타고 다니고 형수님은 또 종이 가방을 메고 다녔기 때문에 그들을 의심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뭐 종이 가방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종이로 만든 건지 뭐 안 좋다는 뜻인지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다녔대요. 그래서 박수홍 씨가 형 그러지 말고 좋은 차 좀 뽑고 다녀. 내가 미안하잖아. 형수님 명품 하나 사서 들고 다니세요. 라고 했더니 그들은 아니 수홍아 네가 그렇게 고생해서 버는 돈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그 돈을 쓰고 다닐 수 있겠니? 전략해야지. 라고 거짓 연기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진짜 형 맞나요? 이러한 신문 기사의 내용들에 대해서 친형 쪽에 그 반응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었죠. 그게 참 재밌는데요. 첫 번째로 그 외 친형 쪽에서 매니지먼트 회사로 세웠다고 하는 그 회사 이름이 이제 메디아붐 주식회사죠. 그 지분에 대해서 다른 회사의 지분은 뭐 박수홍이랑 나랑 지분 반씩 해놨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첫 번째 회사인 그 매니지먼트 회사의 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로부터 추측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그 지분 100%가 자기 이름으로 돼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즉, 이 사람은 7대 3이라는 최초의 약속을 전혀 지킬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 매니지먼트 회사의 지분을 100% 자기 이름으로 해놓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향후에 모든 출연료가 이제 그 매니지먼트 회사로 입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박수홍 씨는 그 회사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 권한이 없게 되고 그 친형 쪽이 모든 권한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입금한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다른 주주들이 없잖아요. 예, 여기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한 점은요. 박수홍 씨의 친형이 2020년 작년 1월쯤에 새로운 회사를 하나 더 설립합니다. 이름이 더 이해를 좀 어렵죠. 어쨌든 거기에 들어간 자본금이 17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박수홍 씨가 추궁을 했겠죠. 그랬더니 친형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자본금이 어디에서 났다라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라 박수홍 씨 돈을 횡령한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두 번째로 그 법인의 지분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분을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박수홍 씨를 배제를 할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회사를 설립한 이유를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회사를 이용해서 박수홍 씨의 재산을 혹은 박수홍 씨가 알고 있는 매니지먼트 회사에 있는 재산들을 새로 설립한 회사를 통해서 빼돌리겠다라는 의도가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상한 점, 박수홍 씨의 친형은
마곡동에 상가가 8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상가의 지분은 수홍이하고 나하고 반반씩이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연유일까요? 라엘이라는 회사를 또 설립했어요. 이 사람이요. 뭐 박수홍 씨는 알지도 못했겠죠. 그 라엘이라는 회사의 지분이 박수홍 씨 50%, 자기 50%인데 마곡동에 있는 상가의 소유자가 주식회사 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박수홍 씨하고 자기하고 이 상가 8개를 반씩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그럼 월세 반을 매월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4천만 원의 반, 2천만 원씩 박수홍 씨는 그 돈을 받았어야 합니다. 근데 박수홍 씨는 그 돈을 전혀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죠. 네 번째로 이상한 반응은 뭘까요? 박수홍 씨의 형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돼? 그럼 만약에 회계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면은 법으로 확인하고 해결하면 되는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죠. 자, 이거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냐 하면요.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러한 작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벌어놓고 수홍이하고 나하고 얼마든지 이거 조정하고 합의할 수 있어. 아무 문제도 아니야. 걔가 뭐 나 형사고소 하더라도 나중에 용서하겠지. 응? 어차피 친고죄 아니야. 나중에 고소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면은 끝이야. 나 처벌 안 받아. 공소제기 못해.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번째 이해 안 가는 반응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큰 딸은 대학생 같고 둘째 딸이 아마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고2짜리 자기 딸이 이러한 소문이 막 주변에 나니까 친구들한테 좀 약간 좀 그 소외당하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정신병원에까지 다니고 있다. 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경험이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물타기예요. 즉, 내가 더 피해를 입었다. 내가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해결책을 알아볼 때가 왔습니다. 나라면 이렇게 한다. 그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요. 일단 친형이라는 사람은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요? 제가 아까 잠깐 힌트를 드렸었습니다. 30년 전에 매니지먼트 회사를 차릴 때 박수홍 씨한테 지분 70%를 배정했었어야 돼요. 그러나 알고 봤더니 100%가 자기하고 자기 가족으로 돼 있었었죠. 자,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박수홍 씨 돈을 관리해 주거나 나눠줄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입금되어 오는 모든 돈을 자기 소유로 할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박수홍 씨를 속여서 회사를 100% 자기 걸로 세우고 설립하고 모든 돈을 자기가 착복하려고 했다라면은 그때 성립하는 범죄는요. 횡령죄나 배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됩니다. 두 번째로 그 친형이라는 사람이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자기가 설립한 법인 3개, 뭐 3개의 법인카드를 다 사용했는지 하나만 사용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자기 가족들의 생활비를 썼다라고 하지요. 자, 이거는 참 많은 법인에서 대표나 임원들이 하는 아주 나쁜 범죄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법인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인카드 등을 이용해서 횡령을 한 그 피해자인 법인의 지분을 자기가 100%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형식상 한다 하더라도 매우 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까 친형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듯이 그 하나의 법인, 그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그 법인의 지분이 수홍이한테 50% 만약 있었다라면은 그 경우에는 명백하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죠.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친형을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형법상에는 친족 상도례라는 그 처벌을 면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친형을 과연 고소하고 처벌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같이 동거하지 않은 자기 형제에 대해서는 재산범죄라 하더라도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친고죄라는 거에 해당이 돼요. 친고죄는 뭐냐면요. 자기가 직접 고소를 해야지만, 즉 처벌해 주세요라는 의사가 있어야지만 그 상대방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근데 그 친고죄라는 것은요. 범인을 안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반드시 고소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소권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데요. 수홍 씨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여기서 범인을 안 때라는 것은요. 내 형이 범인인 것 같아. 이렇게 추상적으로 알아서는 안 되고요. 형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내가 갖다 준 돈 얼마를 다 가져갔어. 그래서 토탈 액수가 얼마만큼 내가 피해를 입었어. 라고 구체적으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때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홍 씨의 경우에는 세무사한테 자료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내가 얼마 피해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6개월이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때로부터 6개월이 안 됐다라면은 설사 친고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형을 사기죄나 횡령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형수와 조카들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물론 수홍 씨는 좀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서 그들까지 고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성만 한번 살펴볼게요. 형수 같은 사람은 한 개의 법인의 대표이사도 맡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회사들에 있어서는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라면은 더군다나 뭐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겠죠. 더군다나 둘은 다른 직업이 없고 오로지 이 일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형수라는 사람은 수홍 씨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사기를 쳤다라는 사정을 잘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과 함께 공동정범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조카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조카들이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카톡에서 남긴 내용을 보면은 참 재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삼촌 돈 하나도 안 받았어. 사기친 것도 없고 훔친 것도 없어. 단지 세금만 뜯길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카톡 내용이 있죠. 자, 이게 시사하는 것은요. 딸들 또한 부모가 외삼촌의 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 명의의 부동산을 샀다든지 아니면은 자기들 명의로 회사 지분이 돼 있다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같이 협력을 했다면 딸들 또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수홍 씨라면 당장 형하고 형수까지는 형사 고소를 하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죠. 사기죄를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민사상으로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내에 그 부동산이 있는지를 먼저 조사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좀 많이 쓸만한 그러한 은행에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그 마곡동에 8개의 상가가 있다고 했죠. 그 월세 받을 채권 전액을 가압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만약에 일부 재산 혹은 전 재산이 뭐 미국 같은데 외국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떤 변호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거 강제 집행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요. 일단 이런 순서로 하면은 그것도 강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국내 법원에 아까 말씀드린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로 그 협조가 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인정해 줘요. 그래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집행법원에 해당되는 그러한 법원이 또 있어요. 그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고. 그럼 그 집행법원에 집행해 주세요라고 이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 신청을 안 하면 바로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강제 집행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상대방, 즉 친형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은 거기에서 집행법원이 관할하는 재판이 한번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한 1년 이상 걸리겠죠.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좀 비쌉니다. 한 달에 한 2천만 원만 잡는다 하고 그 다음에 1년 소송에 간다고 했을 때 한 2억 4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수홍 씨 정도의 재력이라면은 미국 집행법원까지 가서 그 부동산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으로 하도 열이 받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것들까지 궁금해 하십니다. 박수홍 씨가 이 다음에 사망했을 경우에 그 재산이 조카한테 혹시라도 상속이 되면 어떻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박수홍 씨가 결혼하시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은 뭐 최소한 배우자가 있고 뭐 자식이 없다 하더라도 자식까지 있으면 그 자식한테까지 그리고 자식이 없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전액 이 다음에 상속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동거만 하시면 안 되고요.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남, 동거녀, 즉 실질적인 배우자한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철저하게 방지를 하려면은 혼인신고까지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박수홍 씨가 사랑하는 주변에 지인들,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중요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박수홍 씨가 죽기 1년 그 안짝에 들은 기간에 만약에 증여된 게 있다라면은 이거는 조카들이 이 다음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는 거를 행사해서 3분의 1 금액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박수홍 씨가 죽기 1년 더 전, 한참 전에 미리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사회에 증여 많이 하십시오. 기부 많이 하시면은 그 돈은 이 다음에 유류분 반환 청구로 조카들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공익에 사용되도록 하는 방법도 당연히 있을 것인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려하고 싶은 대상이 하나 있죠. 다홍이. 그 귀엽고 예쁜 다홍이한테 과연 박수홍 씨가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람이 아닌 동물한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믿는 박수홍 씨가 믿는 아주 정말 좋은 지인이나 친구분들한테 자기의 재산 일부를 신탁해서 이 돈을 다홍이 맛있는 거 사주고 다홍이 재밌는 장난감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 다음에 병원비 치료비도 하면서 다홍이가 죽을 때까지 충분히 잘해줘 라고 신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참 여러 가지 주제로 많은 얘기들을 해봤는데요. 그냥 뭐 재미로 같이 한번 살펴본 점도 있지만은 워낙 저도 화가 나는 일이라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다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 정도에 만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